네,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조사가 오늘 오후 5시 46분에 종료됐습니다.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특검이 김 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지도 관심인데요.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건희 씨 오늘 오전 10시 11분에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해서 23분에 조사가 시작되었고 7시간 23분이 지난 3시간여 전입니다. 5시 46분에 조사를 마치고 현재 조서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시간 가까운 시간이 되어 가는데 보통 조서 열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7시간여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5시간 21분이라고 합니다만 조서 열람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좀 걸릴 것으로 좀 예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조서 열람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실 사건마다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이제 네.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냐 혹은 가벼운 사건이냐에 따라서 피의자가 조서 열람을 꼼꼼히 볼 수도 혹은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건의 중대성, 혐의의 중대성과 관련해서 조서 열람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차이가 나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시간을 봤을 때 지금 7시간이라는 조사 시간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길었던 그런 조사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2시간 정도까지는 조서 열람하는데 시간을 좀 할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2시간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지금 김건희 여사 측 그리고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이 조서 열람에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제 오늘 어떤 진술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긴 하지만 사실 변호인들 그리고 김 여사의 입장에서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는 것만 하더라도 앞으로의 그런 대응 전략이라든가 수사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상당히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대답은 짧게 했다 혹은 일부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이 질문 내용을 봤을 때 이 특검에서 어떤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의혹을 가지고 있는지 또 관련해서 어떤 증거들이 예상치 못하게 확보가 되어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지 이런 점들도 사실은 열람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수사 과정에서 의견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또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대답뿐만 아니라 이 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느라 시간이 좀 상당히 소요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당초 16가지 의혹이 있었고 오늘은 5가지 의혹에 대한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심야 조사가 이루어질까 싶었습니다만 5시 46분, 6시가 되기 전에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제 건강 문제로 인해서 좀 조사가 너무 늦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점도 사실 특검에서 조금 반영을 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심야 조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 측에 동의가 없다라면 진행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심야 조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은 9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했을 때 9시 전까지는 동의 여와 상관없이 조사를 진행을 할 수도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 일찍 끝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심야 조사에는 결국 김건희 여사 측에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9시 정도까지 꽉 채워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그것보다 훨씬 일찍 네. 그러니까 6시 이전에 일단 조사 자체는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을 봤을 때 일단 그동안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야기를 해왔던 그런 건강상의 문제들 이 점도 특검 측에서는 조금 수용적인 태도를 취한 것 아닌가. 물론 이제 만약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수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김건희 여사 측이 기존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진술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최대한 네. 아는 사실들에 대해서 진술하겠다라는 그런 태도가 이 수사 과정에서도 실제로 이어진 것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 협조적인 모습을 취했기 때문에 수사 자체도 조금 빨리 끝났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태도를 고려했을 때 건강상의 문제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수사를 조금 빨리 정리한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씨 조사는 3시간 전에 끝났고요. 현재는 조서 열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이상 없이 기재됐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조사 자체가 7시간이 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보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죠. 방금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 시간 자체도 길었습니다. 지금 조사를 준비하는
하는데 소요된 그 뭐 페이지 수만 하더라도 100쪽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네. 네. 질문 내용이 무척이나 일단 방대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뭐 사실은 혐의 자체도 뭐 수사하는 입장에서 특검 입장에서는 많은 질문들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복잡하고 또 조사가 필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조서를 열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뭐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뭐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사항이고 혐의에 대해서 뭐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조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조사 과정도 무척이나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 오늘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의 시간이라든가 혹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열람에는 뭐 다른 사건들보다도 조금 더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뭐 16가지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모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첫 소환 조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차례 소환할 가능성이 또 있고 또 한편으로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오늘 소환 조사가 시작도 되기 전부터 이제 일각에서는 영장 청구가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도 있어 왔습니다. 예. 한 차례 정도 소환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조사에 대해서는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뭐 특히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이유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관측도 있어 왔고 뭐 지금 시점에서도 그런 관측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무래도 그동안 특검이 수사를 진행해 왔던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컨대 뭐 목걸이와 관련해서 나토 순방 때 착용했다라는 목걸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뭐 그 장소라든가 혹은 그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사실 등이 밝혀졌을 때 예. 결국에는 뭐 진품이 따로 있는 것 아닌가 이걸 바꿔치기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도 더 추가적으로 나왔었고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특검 측에서는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한 차례 조사만으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까지는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혐의 내용이 무척이나 많은 그러니까 16개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5개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물론 이제 오늘 조사 내용에서 어느 정도까지 혐의가 더 밝혀졌는지 이 부분도 고려는 해야 되긴 하겠지만 분명히 특검 측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이 혐의를 조금 보강해야 될 측면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뭐 남은 혐의점들 혹은 오늘 조사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충분히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뭐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혹여라도 이제 구속영장이 뭐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까지 고려를 네. 했을 때 조금 시간을 두고 영장 청구를 검토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뭐 구속 여부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오늘 소환에 임했고 물론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진술 거부권 없이 조사가 이제 수월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니 그 태도나 이런 여부는 영장 청구와 관련이 없습니까? 사실 이제 변호인 측에서 봤을 때 또 피의자 측에서 봤을 때 이런 점들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최대한 아는 사실대로 협조적으로 진술을 했다라든가 네. 혹은 이어지는 조사 일정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했다 출석을 모두 꼬박꼬박 했다 이런 점들은 이제 추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그 영장 실질 심사에서 방어 수단으로 변론 내용으로 적시하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김건희 여사 측의 반응들을 봤을 때 이런 점을 상당히 이제 염두에 두고 수사 절차에 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특히 이제 수사 일정을 조율하는 시점에서부터 의견들을 계속 전달을 해왔습니다. 수사 일정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 수사 시간은 뭐 6시까지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중간에 뭐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며칠 정도 더 쓰면 좋겠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했지만 특검 측에서는 모두 잘라내 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는 응할 것이다. 또
또 진술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아는 대로 진술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밝혀놓으면서 오늘 조사에도 임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더라도 수사에서 뭐 진술할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진술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점 역시 추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 그걸 미리 대응하는 측면에서 좀 쌓아두고 있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뭐 충분히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영장 실질 심사에 있어서도 법원에서는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제 결국 특검에서 수사를 한 내용들, 이 각 혐의점들에 대해서 얼마나 입증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만약 이제 대부분의 혐의 사실들에 대해서 상당히 소명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출석을 어떻게 했는지 적극적으로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뭐 구속영장을 충분히 발부할 만큼 중대한 사안들인 것은 뭐 분명합니다. 근데 만약 특검에서 그 정도 수준까지 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좀 심중해질 수밖에 없고 만약 그 정도 사항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수사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는지도 더욱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점은 뭐 추후에 이 특검이 어느 정도까지 혐의를 입증했는지에 따라서 법원에서 조금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진행된 5가지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그러니까 실질적인 시간이 5시간 21분이라고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혐의 사안들을 봤을 때 좀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보시는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5가지 혐의에 대해서 5시간 정도 만에 6시간이 네. 안 되는 시간 동안 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졌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특히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중요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아예 진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나가면서 준비했던 질문들을 소화하는 것도 가능은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 또 구체적인 답변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5가지 혐의, 뭐 특검에서 100페이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다 소화하기에는 조금은 촉박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얼마나 빠르게 답변을 하고 또 얼마나 간략하게 또 그러면서 충실하게 답변을 했는지 여하에 달려 있는 문제긴 하지만은 네. 개인적으로는 뭐 모든 질문들을 꼼꼼하게 소화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그랬다면 결국 특검 측에서는 뭐 순서대로 질문을 다 소화하는 방식도 뭐 진행을 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보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을 위주로 해서 일단 오늘 조사를 개괄적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을 채택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뭐 그렇다면은 모든 질문을 다 소화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질문들은 뭐 소화하기에는 또 뭐 5시간 혹은 6시간 정도라면 가능한 시간 정도라고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우리가 백족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1시간 60분에서 5시간여 했을 때 300 몇 분이 될 텐데 질문 하나당 뭐 3분씩 계산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좀 클 수도 있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사실 우리가 백족이라는 분량 안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녹아져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질문을 짧게 뭐 수많은 질문, 상당히 많은 양의 질문을 준비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질문 숫자는 좋고 대신 이 질문 내용 자체가 이제 구체적이다 보니까 질문지가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뭐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를 하면서 질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졌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부분은 충분히 답변을 들을 만한 시간이 뭐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개략적인 질문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질문 숫자가 많다라고 한다면 저도 사실 물리적으로는 이 시간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사이 되는 이 시간은 조금은 부족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예고한 대로 티타임 없이 조사에 돌입을 했고 호칭은 피의자로 칭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우 없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강도 높은 조사에 대한 좀 의미가 뭐 다르게 해석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뭐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봤을 때 그 강도 높은 조사라는 것이 뭐 강압적이라거나 혹은 몰아붙이는 식의 조사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우 없이 조사를 진행했을 것이다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호칭을 피의자로 칭하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그런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라는 호칭이 원칙적인 것은 분명히 맞긴 합니다만 실무적으로는 뭐 상대방의 직업이라든가 혹은 지위에 따라서 그 호칭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네. 뭐 변호사라고 호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아니면 의사나 아니면 교수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의자라는 호칭을 일관해서 조사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특검에서 오늘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 의혹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네네. 점을 상당히 이제 강경하게 표시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그래서 결국에는 특별한 그런 예우라든가 혹은 예우와 관련된 그런 의혹이 제기될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다른 피의자의 조사와 전혀 차이가 없는 차별점이 없는 그런 내용의 조사가 이어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뭐 민중기 특검과 티타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바로 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티타임을 가진다라는 게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과거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 피의자가 뭐 유력한 정치인인 경우에는 수사 네. 시작 전에 티타임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뭐 간략하게 사건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가 혹은 뭐 앞으로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를 한다든가 이 정도를 짧게 논의를 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네. 뭐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와는 조금 다른 절차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티타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뭐 일각에선 당연히 뭔가 특혜가 제공된 것 아닌가, 너무 편의를 봐준 것 아닌가, 다른 일반 형사 사건의 피의자들과는 조금 차별화해서 대우를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사실은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 어쨌든 특검에서는 이제 이런 점들을 최대한 그런 의혹들을 최대한 배제를 네, 시키려고 잠시만요. 노력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 최명성 변호사, 김건희 네. 씨가 조사를 받고 이 조사 연락을 마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 보시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들과 함께 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될 텐데요. 오늘 아침에 출석할 때만 해도 단답으로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 조사 열람까지 마친 김건희 씨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장. 아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건희 씨 줄곧 기자들의 질문에 답 없이 아래쪽만 내려다보고 최지우 변호사가 좀 질문을 좀 막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셨습니다. 네. 당초 오늘 오전에는 출석하면서 좀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짧게라도 밝히긴 했는데 아예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또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짧게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단 출석을 하면서 사실은 뭐 출석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언급을 했었고 그렇다면 네. 나오면서도 뭐 예를 들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다시 한번 뭐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 정도 입장은 밝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했는데 뭐 그런 입장 표명 없이 일단 곧바로 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앞서 이런 메시지 자체는 한번 던지고 이제 입장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추가로 뭐 조사가 끝나고 나서 뭔가 언급을 할 내용까지는 불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뭐 사실 나와서 예를 들어 뭐 특검에 대해서 조사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제 추후에 있을 그런 절차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갈등이 보여질 수 있긴 하겠지만 예. 일단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정도로 그래서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일단 귀가하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김 씨 측은 오늘 조사 중에 특검 측 검사들이 배려해줘서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조금 전에 아무래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김 씨 측의 말을 또 빌어봤을 때 강하게 대치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사 측에서 특검 측 검사들이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조사를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굳이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는 것은 실제 그런 분위기가 아님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고 네. 결국에는 상당히 이제 뭐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리고 김 여사 역시도 최대한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추후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강제적인 신명 확보, 그러니까 뭐 구속영장들도 조금 걱정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좀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말은 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 특검 측에서도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읽혀서 결국에는 추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강제적인 신명 확보를 미리 조금 대비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 메시지라고 좀 읽혀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조금 전 8시 55분쯤에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곳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포토라인에 선 뒤에 귀가하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조서 열람 시간에 한 3시간여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오전 10시 11분에 도착을 해서 10시간 30분여 이 광화문에 위치해 있는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 그리고 조서 열람 시간까지 지나서 이제 귀가를 하는 모습까지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대략 10시간 30여 분이 되겠네요. 예.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김건희 씨 측은 묵묵부답으로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조금 전에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또한 나중에 추후 이뤄질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런 점도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그 실질 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을 변호인 측에서 주장을 하느냐 이 부분과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만약 영장이 청구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변호인들 측에서는 최대한 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했다. 출석 역시도 충분히 응했고 진술 역시도 상세하게 협조적으로 행해졌다라는 점을 주장을 할 거고 그것 말고도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건강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겁니다. 이미 이전에 수사 일정을 잡으면서도 건강상의 문제를 하나의 이유로 삼았었고 지금 오늘 이렇게 출석을 하고 또 귀가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건강상의 이유를 짧게나마 짚었는데 네. 결국 이 부분 역시도 일관되게 추후에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을까 변론 내용 중에 하나로 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속이 됐을 경우 이런 건강상의 악화가 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변론할 내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역시도 추후에 이런 절차가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조사된 5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일단 김건희 씨가 탑승한 차량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검정색 승합차를 타고 거처가 있는 아크로비스타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5가지 의혹 중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었던 무혐의 결론을 뒤집고 김 씨를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며칠 전에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질문을 했을까요? 일단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조사가 진행됐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물론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제 다른 공범자들이 이미 재판을 다 받고 확정까지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록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서 가장 빠르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수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검찰 측에서 이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 작년에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그 이유와 관련해서 이걸 반박하는 내용으로 이 특검 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당시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이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정에 이용되었으리라는 점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또 관련자들 역시도 그런 점에 대해서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 주가 조작에 실질적으로 공모를 했다라고 볼 만한 그런 연락과 같은
같은 정황들이 보이지 않는다.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뭐 주식과 관련해서 비전문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권유를 받고 이런 투자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제 이런 이유들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이런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뭔가 배치되는 그런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특검 측에서는 이제 그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전주 이제 손모 씨, 이 손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사건, 이 도이치 주가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그 사건에서 1심에서는 이제 무죄를 받았다가 예. 2심에서는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고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됐습니다. 네. 사실 그 역할이 결국에는 계좌를 제공했다라는 건데 이 점은 김건희 여사와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손모 씨와 관련된 그 내용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이 김건희 여사에게 질문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나. 또 최근에 이제 권오수 전 회장이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은 바가 있고 뭐 이때 과거의 그런 진술과는 조금 다른 내용의 진술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진술이 있었다. 그 중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보이는 진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그런 조사도 질의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녹취록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계좌 관련해서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돼서 뭐 수수료를 중간에서 너무 많이 이제 떼간다 이런 취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시에 이런 주식 투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 않나라는 그런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녹취록도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녹취록을 기반으로 해서 이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질의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이제 무혐의가 나왔던 그 이유들과 관련해서 이것과 배치되는 그런 증거들,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오늘 조사를 많이 좀 진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특검이 조사한 김건희 씨에 관련된 5가지 의혹 짚어보고 있는데요. 김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도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공천 개입과 관련된 특혜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으로 지금 뭐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밖에 이제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에서든 혹은 특검 조사에서든 이 관련해서 뭐 공천에 그런 개입된 정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뭐 특검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이제 결국 관건 중에 하나는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 특검에 출석을 해서 결국 기존의 입장과는 조금 다르게 윤 전 대통령 측에 전화가 있었다. 장제원 전 의원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해주라. 이것은 뭐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기도 하다라는 통화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결국 공천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만한 이제 윤상현 의원의 새로운 진술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윤 전 대통령이나 혹은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지 않았는지 좀 압박을 하는 수준의 그런 질문이 오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또한 뭐 건진법사 청탁 의혹, 명품 목걸이 재산 신고 누락 의혹도 함께 질문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좀 맞췄을까요? 일단 지금 뭐 통일교와 관련해서는 네. 결국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 측의 그런 금품을 받았는지 뭐 명품 가방이라든가 혹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실제로 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 거기에 청탁이 수반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지금 관련해서 이제 뭐 윤 전 본부장, 이 통일교 측의 윤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통일교 종교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뭔가 개입이 된 것이다라는 예.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이 통일교 측에서는 윤모 씨의 개인적인 일탈이다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러한 청탁 혹은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 또 거기에는 뭐 개인적인 일탈로 마무리가 될 것인지 혹은 통일교 전체의 그런 청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을 것이다. 질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이제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금품들 그러니까 목걸이라든가 혹은 명품 가방들의 소재가 아직까지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상당히 질문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것 말고 지금 또 하나의 의혹이 이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목걸이와 관련된 그 의혹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단 뭐 혐의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뭐 고가의 목걸이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공직자로서 그 재산 신고를 윤 전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잡고 있긴 한데 네. 뭐 사실 이 부분이 뭐 진품 목걸이라고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혹은 그 진품 목걸이고 이 소유가 그러니까 소유 그 경위에 대해서 뭔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것이 뭐 뇌물과 관련된 물건이 아닌가 이런 혐의점까지도 조금 고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도 실제 착용했던 목걸이가 무엇인지 여기 이 부분 질문이 상당히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지금 이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그 장모 집에서 예. 추정되는 목걸이가 압수가 됐는데 이게 모조품이라고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특검 측에서는 실제로 이 나토 순방 당시에 모조품 목걸이를 착용을 했던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착용했던 것은 진품이고 이 진품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닌지 당연히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이 실제 진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소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질문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특검 측에서 뭐 추후에 이제 발표하는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진품을 찾지 못하고 그게 모조품인 걸로 확인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예. 아무래도 이제 특검 측에서 조금 전망을 하고 있던 뇌물로까지 문제가 확대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 고가의 명품 목걸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소유하게 된 경위를 찾게 되면서 혹시라도 외부에서 수수를 하게 된 뭔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받은 물건이 아닌가 의심점을 갖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예. 실제로 이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이 모조품을 착용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모조품을 아무래도 뇌물의 그런 뇌물로 활용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조금 수사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모조품이라 하더라도 그 고액에 해당을 해서 500만 원 이상의 모조품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공직자의 그런 재산 신고 대상에서 누락을 했다라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긴 하지만 예. 사실 그것만으로는 뭐 특검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관련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좀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 씨가 오늘 특검에 출석하기 전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소환에 이어서 체포까지 거부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조금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개별적으로 어느 쪽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그 실익을 따졌기 때문에 결론에서 차이가 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 그 계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 이 사건들과 또 각자가 처해 있는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전략적인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모든 혐의점들이 대통령으로서 그 행적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계자들의 진술도 충분히 확보를 했을 수가 있고 또 이 대통령의 그런 기록물과 관련해서도 특검 측에서는 이제 혐의점을 찾기 위한 조사가 조금 더 수월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사실관계를 다져놓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꼼꼼하게 뭔가 정리가 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섣불리 뭔가 거기에 모순되는 진술을 했을 때 오히려 혐의가 더욱 짙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고민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들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부담감을 느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은 뭐 특검의 그런 수사에 응하지 않는 방식 혹은 진술을 거부하는 방식이 차라리 더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반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도 아니고 일단 대통령의 부인이긴 하지만은 뭐 법적으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갔을 때 결국에는 공백이 있지 않나. 특히나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점들은 상당히 이제 내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혐의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금품을 수수했다든가 혹은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등의 상당히 이제 내밀하게 진행된 영역에 해당하는 수사인데 여기에 공직자 신분이 아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하는 데는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검 역시도 그 부분이 분명히 난점일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진술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불응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의심을 살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보다 적극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김건희 여사가 조금 더 소명하는 방식의 변론이 더욱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그런 혐의 내용과 또 지위가 분명히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이 공백의 육무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서로 전략 방식을 조금 다르게 채택을 한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이 8시 조금 넘은 시점에 내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와 관련해서 서울구치소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는데 지난 1일에 이른바 강제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저항을 했다는 사실이 좀 밝혀졌잖아요. 이번에는 좀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체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정도까지 체포가 가능할 것인가 어떤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사실 지금 또 최근에는 일단 체포영장 집행은 어제나 오늘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이 강제적인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조금은 일단락되지 않았나, 일정을 조율하고 출석에 응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내일 당장이라도 또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까지 특검이 상당히 이제 강경하게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성을 계속 표시를 해왔었고 1차 시도 때는 물론 설득을 통해서 소환 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보다는 충분히 이제 강제력을 검토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얘기가 어제나 혹은 그저께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포승줄을 사용한다든가 혹은 기타 물리력을 행사해서 조금 강제적으로 이 독방에서 끌어내는 방식도 사실은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방식은 분명히 조금 어려움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거부를 하고 또 저항을 할 경우에는 안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이건 특검 측에서 법리적으로는 물리력을 행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실제 윤 전 대통령의 신체적인 그런 위해가 발생한다면은 이 점은 특검 입장에서 혹은 구치소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이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최소한 이런 강경한 입장을 봤을 때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일단 개인적으로는 극적으로라도 사실은 조사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단 이렇게까지 특검에서 강경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일정 조율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나온 이상 일단 변호인들 측에서는 최대한 그런 이러한 소환 절차에 응하는 그런 태도를 조금 바꿔서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까지가 체포영장 시한이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조사에 임하겠지만 또다시 지난 1일처럼 거부를 하거나 크게 저항을 한다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강제적으로 이제 인치를 해서 조사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 만약 그것이 녹록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체포영장의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혹은 재청구하는 방식도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특검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일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어차피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진술 거부권의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다면은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지금까지의 태도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체포영장 청구라든가 체포영장의 연장도 조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조사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